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전라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광주에 어제 많은 눈이 내리면서 2년 만에 대설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눈은 내일 낮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일단 눈은 그친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주 상무지구 도로변인데요. 오전부터 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린 눈이 보시는 것처럼 아직 쌓여 있는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나면서 도로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도로 바닥이 미끄러운 구간이 남아 있어 차들이 평소 같은 제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상태여서 제설이 안 된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어제 오전부터 대설 경보가 내려졌다가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해제됐는데요. 현재는 장성과 영광, 한평, 무안, 신안 등 전남 지역 5개 군에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내려 쌓인 눈의 양은 무안 등에서 15cm가 넘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와 전남 북부에 눈이 집중됐는데 오늘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 5에서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새해 일출 때마다 국립공원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립공원 산들도 입산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 매우 추웠는데요. 낮에도 영하권인 곳이 많아 선별검사소 등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상무지구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제주도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추위까지 덮쳐 지난 밤 동안 차량들이 통행에 애를 먹었습니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버스를 시민들이 나서서 멈춰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판길로 변한 제주시의 한 언덕길. 비상등을 켠 시내버스 한 대가 슬금슬금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도로로 뛰어들어 버스를 붙잡아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버스는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급기야 뒤따르던 버스가 충돌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이 버스마저 빙판길에서 바퀴가 헛돌더니 미끄러집니다. 어떡해. 위기의 순간. 길을 걷던 시민은 물론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까지 급하게 도로로 내려와 버스를 붙잡습니다. 밀고 당기고 그제서야 멈춰서는 버스. 시민들의 몸을 사리지 않은 용기가 빙판길 교통사고를 막았습니다. 사고를 피한 버스는 이후 제설 작업으로 도로를 정비한 후 안전하게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의 또 다른 도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로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차량 사이를 버스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밀고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보지만 아이스링크로 변한 도로 위에서 바퀴는 방향을 잃을 채 헛돌기만 할 뿐입니다. 폭설에 강추위까지 사람도 차량도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새 법무부 장관으로 온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3명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사법개혁 특위 간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역시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당 정책위 의장인 한 내정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엔 아덴만 구출작전으로 익숙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도 지명했습니다. 추천된 2명의 후보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선택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 연구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쳤고 지난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도 있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김종호 민정수석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참모들의 사의는 대통령이 국정을 일신하고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새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유 장관의 경우 사실상 내정된 단계로 알고 있고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9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365명입니다. 한편 어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서 누적 확진자는 5명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대희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틀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67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94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65명, 경기 219명, 인천 59명 등이며 이외에도 부산 72명, 강원 36명, 울산 35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44명입니다. 사망자는 2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900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을 내년 말쯤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밤사이에는 추가 확진자 없었습니까? 네, 지난밤에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닷새 전 80대 남성이 코로나19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뒤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변이 여부를 확인할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옵니다. 경기 고양시는 80대 남성이 쓰러졌을 때 도와준 주민 3명과 구급대원 4명, 그리고 남성의 가족과 접촉한 3명 등 10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했습니다.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지난 24일 입국한 20대 여성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입니다. 이로써 이틀 전 감염이 확인된 3명을 포함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모두 5명이 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70%까지 강해 방역대책본부는 언젠가는 전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최근에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오늘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의 4차 전수검사 결과도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용구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선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대응 경과, 조치 계획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확진자는 837명으로 전날보다 37명 늘었습니다. 늘어난 확진자 가운데 35명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어제 이전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과 수용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전수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법무부의 방역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외부에 보낸 편지에서 구치소 측이 지난 19일 밤 자고 있던 수용자들을 갑자기 깨워 방을 옮기게 하면서 다른 방 사람들과 섞였다고 전했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했던 사람들과 비접촉자들을 나눠 다시 방을 배정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 수용자 180명 정도가 강당에 한꺼번에 모여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들을
강원 북부교도소와 대구교도소 등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실종된 명민호 선원 7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의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소윤 기자, 지금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죠? 네,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한 해경과 군의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해경과 해군은 함정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 9척을 사고 해상에 투입했고 헬기를 비롯한 항공기도 5대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도 해경대원과 군, 경찰 등 700여 명이 혹시 파도에 떠밀려왔을지 모를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해경은 해상 상황을 보면서 제주항 방파제 주변 수중 수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 4m의 높은 파도가 치고 바람도 강해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앞서 해경은 야간 수색에 함선 6척을 투입해 밤샘 수색을 진행했지만 육상과 해상의 기상 악화로 항공기도 투입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주시 한림 선적인 33위 명민호는 지난 29일 밤 9시 10분쯤 제주항 북쪽 1.3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선원 7명 가운데 5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했지만 기상 악화로 선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배는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방파제에 부딪히며 파손됐고 선원 7명 모두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지난 2014년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뜨거웠던 올해 주식시장이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를 다셨으며 2,900선에 다가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던 3월과 비교하면 배 정도나 오른 건데요. 올해 증시를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주식시장의 화살표는 위로 향했습니다. 2,870선을 가뿐히 넘은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올 한 해 30%가량 올라 주요 20개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가장 낮게 떨어졌던 때와 비교하면 배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4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6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순매수를 한 영향이 컸습니다. 1%대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조금 추구해보겠다는 욕구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수출도 버텨주면서 외국인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주가는 45% 상승해 8만 원 벽을 뚫었고 LG화학은 160%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외 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국내 수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주식을 사려고 낸 빚이 19조 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요양병원에서 마침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에 제대로 저항해보지 못했던 요양병원이 이제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엉망이었습니다. 갑자기 환자들이 쓰러졌고 39명이나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시엔 관리 부실이라며 이 요양병원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All kinds of death threats. We ended up getting security.
그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괴물에 맞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의료진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Last week asked me if she can get the vaccination. I said, sure you can. Unfortunately, she had to pass away. So 백신이 나왔지만 이미 확진된 환자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이라 의료진들은 아직 긴장을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 차간호에서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전통 물고기잡이 축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열리는 차간호 전통 물고기잡이 축제가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50cm 이상 두꺼운 얼음판 위에 어른 팔뚝보다도 크고 불구스레한 대형 물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첫날 잡힌 물고기들은 모두 경매로 팔리는데요.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우리 돈 5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차간호 생태 환경과 물고기 보호에 쓰일 예정입니다. 몽골어로 백색의 신성한 호수를 뜻하는 차간호는 중국의 10대 담수호로 손꼽힙니다. 영하 20-30도의 혹한에도 어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판에 수백 개의 구멍을 뚫고 어망을 연결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몽골족의 전통 방식만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어족 탐지기 같은 전자장비 하나 없이 오직 그물과 말만을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노는 공원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접시 모양의 그네에 누워서 노는 아이들. 소리가 나는 이 놀이기구는 시각 장애아동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이런 공원을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인클루시브 공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도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폐증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좀 떨어지는 7살 이효리는 다른 아이들을 피해 항상 조용한 곳만 찾아다녔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마음껏 뛰어놉니다. 이 회전 놀이기구는 안쪽에 앉을 수 있어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놀이기구를 밖에서 돌리는 아이들과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얼굴을 마주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덕분에 이효리도 새로운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인클루시브 공원은 현재 도쿄에만 2곳이 있고 일본의 20여 개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소수민족 차올레이. 해안에서 전통 잠수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바다의 집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푸켓섬에 살고 있는 차올레이족은 수년간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해 9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은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데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대규모 관광으로 인해 인근 바다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심지어는 환경 오염으로 차올레이의 삶이 크게 위협받은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이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는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차올레이족은 어류들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해양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관광업 비중이 20%에 달하는 태국에게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해양 환경을 살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세나 안까지 겹치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여전한데 매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1억 원 넘게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도 팔겠다는 물건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죠. 안 흔드시는 거세요. 지금 가격을 더 받아서 파신다기보다는 세금을 최대한 좀 이제 절세를 해가면서 파시려고 많이 하는 거죠. 종부세율 인상 등을 담은 70대책 당시 8만 건 안팎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허위 매물 단속의 영향도 있지만 매도에 더 신중해진 겁니다.
이 아파트는 총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매물이 10건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9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달 140을 넘어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3개월째 보합세였던 강남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달에는 29억 7천까지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32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월세 낀 것들이 거래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4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시장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난도 계속될 수 있어서 집값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될 것으로. 부동산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에 시장의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향후 집값 움직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국내 조선업체들이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친환경 기술이 불황 탈출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최근 독일 선주로부터 컨테이너 운반선 6척을 1조 800억 원에 수주한 대우조선해양. 수주한 선박은 세계 최대 규모로 액화 천연가스 LNG 추진의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입니다. LNG 연료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환경 규제에 딱 맞는 연료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올해 4분기 14조 원을 수주하며 3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선박 발주는 줄었지만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독보적인 친환경 기술이 배경입니다. 대형 선박의 친환경 기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은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규제에 이어 에너지 효율 계산 지침과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등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낡은 선박은 운항 출력이나 속도 제한이 불가피해 선박 교체 수요가 더 늘게 됩니다. 노후선들 같이 연비가 떨어진 선박이라든지 과거에 그 친환경 고효율 기술이 적용되지 못한 그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강력해진 친환경 규제가 국내 대형 조선업체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강력한 세미탄파가 밀려와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계속해서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올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아침 중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2.9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동장군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새해 초까지도 평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울릉도와 전북에는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눈구름이 다소 약해지면서 전라도 내륙에 대설 경보는 해제되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까지 눈구름이 강약을 반복하며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 이상, 전라도에는 5에서 15cm, 충남에는 2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도 눈이 조금 오겠고 서울과 그 밖의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쪽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5,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